오늘부터 미국인들은 북한에 여행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는 이 영상을 오늘 올렸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미국 놈들을 정말 천백배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천백배로 무조건 복수해야 한다.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야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혁명의 세세대로서 수산 땅에 묻힌 37명 일가식설들의 피타는 절개를 심장에 새기고 미제야 계급적 원수들을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겠습니다. 미국인들 눈에는 이 북한이 그렇게 신기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여행을 틀어막으니까 이제 아니면 언제 북한 들어가랴.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일명 여행 러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북한의 저런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작 미사일이 발사돼도 평온해 보이는 듯한 모습 때문에 더 카메라 플래시를 눌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미사일을 첫 번째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 12용, 14용 쏘안지가 28일 날 이제 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김정은이가 참관을 했기 때문에 방영을 북한에서 보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네. 보도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29일 날, 8월 29일 쏜 이번에 쏜 미사일 순환비행성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환비행장에서 평양 가까이 순환비행장에서 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참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게 나왔지만 아직 네.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조선중앙TV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로. 또 노동신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네. 평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자처럼 어린 학생들이나 할아버지가 천백배로 미제를 복수해야 된다는 것은 네. 미국이 지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여행을요. 금지시키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에 차고 격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흔치 않은 북한의 모습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서 보자 했던 모양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의 대화를 원한다. 어쩌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메시지로 막판에 갔다 온 여행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살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이 또 이제 바뀌었고 또 이제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고 해도 북한 당국은 오히려 자기네는 이제 평온한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걸 이제 내적으로는 여유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은 많이 이제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군인들이라든지 인민반이라든지 어떤 직장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해서 계급 교양이라든지 어떤 행사 그리고 김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 발치 이런 걸 시킴으로써 네. 사람들을 정말 달달 볶죠. 근데 겉으로는 평양 같은 데는 이제 여유롭게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본 데 하면 정말 저희는 볶으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네. 볶이면서 살았다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고난의 행군처럼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더 시키는 것 같더라라고 아마 네. 다녀온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위축된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정작 평양 시민들의 향유하는 사치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빈부격차 커지는 모양입니다. 내일 아마 개막하는 우리나라의 건축 비엔날레를 보면은요, 평양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유층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단서가 커튼이라고 하던데 왜 커튼이 부유의 상징인가요? 커튼은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생산하는 커튼은 예쁘지가 않아요. 아,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커튼을 대부분 이제 그 커튼을 쳐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이제 아늑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커튼을 대부분 다 치지 못하거든요. 커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근데 평양 같은 데는 외국에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 외교관으로 나가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외화벌이 때문에 나가시는 리비아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커튼 같은 거 사다가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한테 네. 줘서 그걸 또 이제 암시장에서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서 이제 좀 생활에 보태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강복거리나 통일거리, 창강거리 여기서 집을 하나 국가에서 배정받았다. 네. 근데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데 커튼을 제대로 치지 못하면 좀 빈곤한 집, 커튼을 치고 집이 아늑해 보이면 좀 이제 괜찮은 집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커튼이 그 집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한 50%를 좌우지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눈을 네. 즐겁게 하는 거지요. 네.
일본 제품이 특히 부유층에게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김정은은 또 우리나라 제품 비슷한 그리고 그 싫어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을 본딴 화장품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원래 이제 북한 여성들은 화장품, 뭐 어느 나라는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 공개된 소식이더라고요. 네, 평양에도 이제 북한 화장품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봄향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화장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국 화장품을 더 선호하지요. 네. 특히 일본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을 북한 이제 특히 평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네. 그 화장품을.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화장품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선물을 주면 여성들이 이제 원하는 걸 선물을 주면 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충성심도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뭐 이제 예술단 여성분들에게 화장품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런 걸 선물을 옛날부터 많이 줬습니다. 김정일 시대부터요. 네. 네. 특히 어머니 날 같은데 고급 화장품을 선물해서 우리나라 좋은 건 한국산이라는 인식, 또 프랑스 제품이라는 걸 다 뿌리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에 대한 행보는 아무래도 리설주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설주가 나올 때 북한 여성들이 그 표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자기네들도 하고 싶으니까 네. 뭐 샤넬 백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뭐 이태리 명품 뭐 옷이라든가 가방을 들 때는 그 진짜 명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짝퉁을 많이 사다가 유행을 따라가는 정도로 이설주를 모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그 위원장이 평양 화장품 공장에 가가지고 네. 화장품을 고급스럽게 만들라 이런 현장 그 현지도도 다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외국 화장품을 공로자들 어머니날 공로자들에게 선물로 넣어준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평양 화장품이 우리 한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나 외국 화장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고급 화장품을 수입해다 공로자들에게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네. 혁명의 어머니 4대 백두혈통을 잊게 하는 리설주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 속에요. 정작 최근에 첫째, 셋째가 아들일 수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첫째가 뭐 2010년도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네. 뭐 해당 관계 기관에서 그런 걸 밝혔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 이설주는 2010년, 2011년 초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앞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의 아이를 낳았다면 많은 뭐 김정일 앞에서만 노래 부른 게 아니고 많은 간부들 있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뭐 노래라는 것 자체는 뭐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자기 며느리를 내다 놓고 수천 명이 모인 그 대공연장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왜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주애라고 이제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둘째요. 뭐 파티를 데리고 나와서 기쁘게 뭐 첫째라고 데니스 로드먼은 첫 딸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딸이니까 첫 딸인지 뭐 맏딸인지 아니면 아들이 있었는 걸 감추고 그 예쁘니까 주애를 데리고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아이라고 데니스 로드먼이 밝혔는데 지금 최근에 나와서 아들이 하나 또 있다 하는데 저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이게 이설주 아들이 아니고 또 딴 여자 아들이 아닐까. 그래서 감춰놓지 않을 그 이제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그 데니스 로드먼 왔을 때도 딸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네.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이런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막 험담을 하는 이 한국 방송을 네. 극형에 처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나섰습니다. 네. 리설주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면 오히려 더 꼭꼭 숨겨서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주민들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철통 보안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지금도 네. 한때 뭐 딸만 둘러가지고 지금 둘째도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때 김정은 옆에도 잘 못 나오고 할 때 또 김정은이한테 김여정의 리설주에 대해서요. 네, 이설주와 그러니까 밀리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아들이면 떳떳하게 북한은 백두혈통을 중시하는 나라고 백두혈통이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김용숙이한테는 딸만 둘이 있지만 네. 고영애한테서 난 아들이 지금 둘째 부인이 지금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더 떳떳하게 내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면 여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나 말이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실 수 있었습니다. 빨치산 가문 출신의 북한군 부총참모장이 뛰어와서 리설주에게 격려를 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놀라움 속에 이걸 보던데 말이죠. 저건 아들과 관계없이 리설주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인 건가요? 그런데 저 아마 지금 이설주가 뭐인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김정은이야가 좀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만 그러네요. 웃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김정은이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먼저 네. 김정은이한테 다 보고를 하고 이설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아마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뭐인가 지금 옷을 봐서는 지금 공군 옷이거든요. 저게 네. 이제 공군 비행사 옷입니다. 장군이지만 그렇다면 이설주 아버지가 공군 비행사라는 말이 있었고 그 민항 천국의 국장까지 하고 또 공군 그렇죠. 부사령관설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군 비행사 출신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하면서 뭐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까지 환히 웃을 수 있는데 저거는 뭐 김정은이를 제껴놓고 이설주가 더 뭐 그 아니, 그런 건 보고하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라고 네.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영향력은 실감할 수 있는 한 장의 사진. 그렇지만 지금 리설주 외에도 추가로 두 사람의 여인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잠시 뒤에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에서 이 여성이 단연 앞서 있었습니다. 여성 권력 모란봉 악단의 단장이었던 현송월. 왜 이 여성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지 일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온스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 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초려래요. 하루 일로 저 해도 성차 안 하는 내 솜씨 정말로 본게 같다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날 보고 준맛 초려래요. 현송월, 김정은 앞에서 농담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무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김정은과의 영향력 그리고 관련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세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저 현송월 씨는 이제 준마처녀란 노래로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성분인데 이제 쏠쏠쏠해서 이제 현송월이 김정은의 이제 애인이다 이런 말이 이제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진짠지 아니면 와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송월이 일단은 1년 동안 숙청이 됐었는지 혁명가 갔었는지 보이지 않다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나타나는데 네. 갑자기 별 4알을 달고 일단 이제 보고 대회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대회를 네. 달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모란봉 악단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선전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돌연 이제 자기네 의도와 맞지 않아서 저걸 이제 현송월이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해서 김정은이 돌아오라 이런 네. 바람에 그 악단을 다 데리고 공연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현송월이의 파워가 과연 이제 악단 단장인데 대표보다도 더 세구나 이걸 사람들이 이제 그렇군요. 거기서 눈치를 채면서 과연 김정은과 직속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현송월밖에 없고 이러면 현송월 정도면 문고리 권력이 아닌가 애인이란 말도 와설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현송월 만삭의 몸으로 김정은 앞에 무대에 올라서까지 만났던 그 장면 때문에 현송월과 리설주를 짓궂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북한에서요. 워낙 베일에 쌓인 김정은 일가긴 하지만 말이죠. 이게 묘하게도 이제 출산한 다음에 이혼설이 나왔는데 이혼은 맞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왜 갑자기 이혼했을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구나 이제 김정은 지금 최고 지도자가 현송월과 뭐 있는 게 모종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갑자기 1년 동안 혁명가 갔다 와가지고 돌연 대좌라는 저 나이에 대령 달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근데 대좌를 달고 나와서 그 예술 단체들 많은 노장들이 있는 데서 유독 현송월이가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고 저거는 김정은의 총애가 없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제가 보더라도 김정은이 총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쿵저럭쿵 이야기가 많은데
현송월이가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 낳고 나서 왜 갑자기 남편과 이혼했는지 상당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네. 아마 김정은과 윤문설 또 무슨 장성택이하고 윤문설이 계속 나들고 있지만 또 김종일까지도 이제 윤문설이 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봐서는 뭐 김종일이나 장성택과의 윤문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김정은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현송월, 리설주 그러면 둘은 은하수관연합단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겠죠. 현송월이 김정은보다 나이가 이상이고요. 네. 이제 이설주 같은 경우는 많고. 김정은보다 아래인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송월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이 장가가기 전부터 이제 은하수관연합단에서 노래하던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었던 걸로 근데 알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다 지금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럼요. 거지 예, 사실로 확인할 수는 사실이라는 없는 건 거고. 아직 네.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미스터리가 더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스터리가 또 미스터리를 낳고 미스터리가 미스터리를 그렇죠. 낳는데 정확히 그냥 북한에서 뭐 이설주가 아들을 낳았으면 낳았다 이거 다 이렇게 정확히 뭐 좀 공개도 하는 그것도 좋은 방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송월은 상당히 성격이 여장부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평들이 있던데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로 전해지는 게 세 사람. 현송원,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 눈밖에 나면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위세가 그렇게 등등합니까? 요즘도 말이죠. 그렇죠. 김여정이는 뭐 계속 TV에 등장할 때마다 김정은 바로 옆에서 부관이 그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종일이 그 꽃다발을 받으면 그 네. 부관, 책임 부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꽃다발을 받아줬는데 지금은 다 제쳐놓고 김여정이가 나서서 자기가 꽃다발을 받은 그렇죠. 모습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건 뭐 여실히 김여정이 역시 실세다고 보여지는데 뭐 제가 보더라도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을 네. 수 있고 신군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설주하고도 또 다르죠. 왜? 김여정은 정치를 하고 정치 무대에 나서고 있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기 때문에 네. 모든 권력이 정말 그 김여정이한테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김여정 눈밖에 나면 김정은 옆에는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 여성들을 봤습니다만 저무는 권력과 관련해서는 김경희가 평양 근교에서 은둔하면서 알코올 중독 지병을 치료하고 있다. 검증이 되겠습니까마는 일단 국정원 관계자 통해서 전해지는 발언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김경희가 뭐 다 죽었다는 소리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저런 그 보도를 이제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저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오히려 죽은 게 더 편하죠,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모든 정치적 권력, 정치적으로 매장됐다고 하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최고 권력에 있던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권력에서 해임시킨 것, 말하자면 권력을 빼앗은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김경희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당정위원회 비서였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네. 인민군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두 살아있는 사람한테 권력을 빼앗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장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네. 그렇다면 오히려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 못할 겁니다. 김경희한테는. 아니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남편인 장성택이 죽고 나서 김경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치매설 이런저런 음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장성택이 죽이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은 장성택이 이제 간첩으로 몰려서 죽는 순간 김경희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그렇게 보여주고 암시를 했기 때문에 네. 김경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장성택을 당연히 이제 거론을 해야 되고 장성택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 김경희 뭐 북한에서 부르는 뭐 그대로 말한다면 김경희 동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장성택의 부인이 김경희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경희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어떤 초대서 같은데 김경희를 아마 이제 병치를 하기 위해서 숨겨놨겠죠, 베일 내에. 네. 그렇지만 이제 죽었다는 것에 이제 80%를 이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런 아버지 세대 그리고 빨치산 세력들이 냉소적으로 김정은을 볼까 결국 막후에 김여정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빨치산
실세들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네. 지금 저 최영희가 뭐 빨산 실세들만 몇 번이나 지금 나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다른 빨산 실세들의 자녀들은 지금 대체로 김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고용이기 때문에 네. 빨치산 실세들이 저거는 백두혈통에 아니다는 눈초리를,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곧 빨치산 혈통이거든요. 네. 그 김정숙이나 김일성이는 빨치산, 그래서 거기서부터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김정은이는 가짜 이제 백두혈통으로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죠. 빨치산 1세의 자녀들이 자기 주위에 포진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1세의 자녀들을 좀 뒤로 몰려하지 않는가, 또 김여정이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새 여인의 소식까지 북한 관련 뉴스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미국인들은 북한에 여행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는 이 영상을 오늘 올렸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미국 놈들을 정말 천백배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천백배로 무조건 복수해야 한다.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야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혁명의 세세들로서 수산 땅에 묻힌 37명 일가식설들의 피타는 절개를 심장에 새기고 미제야 계급적 원수들을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1100배로 복수하고야 말겠습니다. 미국인들 눈에는 이 북한이 그렇게 신기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여행을 틀어막으니까 이제 아니면 언제 북한 들어가랴.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일명 여행 러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북한의 저런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정작 미사일이 발사돼도 평온해 보이는 듯한 모습 때문에 더 카메라 플래시를 눌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미사일을 뭐 첫 번째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 그 12용, 14용 수안제가 28일 날 이제 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김정은이가 참관을 했기 때문에 방영을 북한에서 보도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네. 보도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29일 날, 8월 29일 쏜 이번에 쏜 미사일 순환비행성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순환비행장에서 평양 가까이 순환비행장에서 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가 참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게 나왔지만 아직 네.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조선중앙TV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실제로. 또 노동신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설주는 2010년, 2011년 초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앞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러면 김정은이의 아이를 낳았다면 많은 김정일 앞에서만 노래 부른 게 아니고 많은 간부들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노래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자기 며느리를 내다 놓고 수천 명이 모인 그 대공연장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왜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주애라고 이제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둘째요. 파티를 데리고 나와서 기쁘게 첫째라고 데니스 로드먼은 첫 딸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딸이니까 첫 딸인지 맏딸인지 아니면 아들이 있었는 걸 감추고 예쁘니까 주애를 데리고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첫 아이라고 데니스 로드먼이 밝혔는데 지금 최근에 나와서 아들이 하나 또 있다 하는데 저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이게 이설주 아들이 아니고 또 딴 여자 아들이 아닐까. 그래서 감춰놓지 않을 이제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데니스 로드먼 왔을 때도 딸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네.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이런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막 험담을 하는 이 한국 방송을 네. 극형에 처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나섰습니다. 네. 리설주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들을 낳았다면 오히려 더 꼭꼭 숨겨서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주민들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철통 보안 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지금도 네. 한때 딸만 둘러가지고 지금 둘째도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때 김정은 옆에도 잘 못 나오고 할 때 또 김정은이한테 김여정의 리설주에 대해서요. 네, 이설주와 그러니까 많이 선호합니다. 네. 그 화장품을.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화장품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선물을 주면 여성들이 이제 원하는 걸 선물을 주면 더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충성심도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도 이제 예술단 여성분들에게 화장품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런 걸 선물을 옛날부터 많이 줬습니다. 김정일
일시대부터요. 네. 네. 특히 어머니 날 같은데 고급 화장품을 선물해서 우리나라 좋은 건 한국산이라는 인식, 또 프랑스 제품이라는 걸 다 뿌리고 있는데 이런 여성들에 대한 행보는 아무래도 리설주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설주가 나올 때 북한 여성들이 그 표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자기네들도 하고 싶으니까 네. 뭐 샤넬 백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또 뭐 이태리 명품 뭐 옷이라든가 가방을 들 때는 그 진짜 명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짝퉁을 많이 사다가 유행을 따라가는 정도로 이설주를 모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그 위원장이 평양 화장품 공장에 가가지고 네. 화장품을 고급스럽게 만들라 이런 현장 그 현지도도 다닌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외국 화장품을 공로자들 어머니 날 공로자들에게 선물로 넣어준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평양 화장품이 우리 한국 제품이나 일본 제품이나 외국 화장품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고급 화장품을 수입해다 공로자들에게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네. 혁명의 어머니 4대 백두혈통을 잊게 하는 리설주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 속에요. 정작 최근에 첫째, 셋째가 아들일 수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첫째가 뭐 2010년도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뭐 네. 해당 관계 기관에서 그런 걸 밝혔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언론 매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네. 평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자처럼 그 저 어린 학생들이나 할아버지가 1100배로 미제를 복수해야 된다는 것은 네. 미국이 지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여행을요. 금지시키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에 차고 격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흔치 않은 북한의 모습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서 보자 했던 모양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의 대화를 원한다. 어쩌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메시지로 막판에 갔다 온 여행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살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제 대통령이 또 이제 바뀌었고 또 이제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고립시킨다고 해도 북한 당국은 오히려 자기네는 이제 평온한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걸 이제 내적으로는 여유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은 많이 이제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뭐 군인들이라든지 인민반이라든지 어떤 직장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해서 계급 교양이라든지 어떤 행사 그리고 뭐 김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 발치 이런 걸 시킴으로써 네. 사람들을 정말 달달 볶죠. 근데 겉으로는 뭐 평양 같은 데는 뭐 이제 여유롭게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활을 해본데 하면 정말 저희는 볶으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네. 볶이면서 살았다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고난의 행군처럼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사상교육을 더 시키는 것 같더라라고 아마 네. 다녀온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위축된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정작 평양 시민들의 향유하는 사치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빈부격차 커지는 모양입니다. 내일 아마 개막하는 우리나라의 건축 비엔날레를 보면은요, 평양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부유층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단서가 커튼이라고 하던데 왜 커튼이 부유의 상징인가요? 커튼은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생산하는 커튼은 예쁘지가 않아요. 아, 네.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커튼을 대부분 이제 그 커튼을 쳐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이제 아늑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커튼을 대부분 다 치지 못하거든요. 커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근데 평양 같은 데는 외국에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외국에 뭐 외교관으로 나가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화벌이 때문에 나가시는 뭐 리비아라든지 뭐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커튼 같은 거 사다가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자기 부인한테 네. 줘서 그걸 또 이제 암시장에서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서 이제 좀 생활에 보태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뭐 강북거리나 통일거리 뭐 창간거리 여기서 집을 하나 국가에서 배정받았다. 네. 근데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데 커튼을 제대로 치지 못하면 좀 빈곤한 집, 커튼을 치고 집이 아늑해 보이면 좀 이제 괜찮은 집으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커튼이 그 집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한 50%를 좌우지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눈을 네. 즐겁게 하는 거지요. 네. 일본 제품이 특히 부유층에게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김정은은 또 우리나라 제품 비슷한 그리고
그 싫어하는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을 본딴 화장품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원래 이제 북한 여성들은 화장품, 뭐 어느 나라는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 공개된 소식이더라고요. 네, 평양에도 이제 북한 화장품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봄향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화장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국 화장품을 더 선호하지요. 네. 특히 일본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을 북한 이제 특히 평양에 있는 분들이 많이